혹시 여러분, 매달 내는 전기요금이 내가 사는 동네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?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요,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의 전력 불균형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.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기는 수도권에서 거의 40%를 쓰는데 정작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75% 이상이 비수도권에 있어요. 그러니까 만드는 곳 따로, 쓰는 곳 따로인 거죠. 바로 이 엄청난 불일치,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. 원래 전기는요, 필요한 곳에서 바로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이 때문에 국가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인 이 전력망이 꽉 막히는 거죠. 이걸 바로 동맥 경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지금 우리 전력망이 어떤 위기인지, 그리고 지금의 단일요금제가 어떤 문제점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LMP라는 건 뭔지, 이게 어떻게 똑똑한 신호를 보내는지,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재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우리 전력망의 위기, 그 실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게 그냥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이 불균형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국 단일 전기요금 제도인데요. 이 겉보기엔 공평해 보이는 제도가 사실은 어떤 비용을 숨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은 발전소 바로 옆에 사나 저 멀리 서울 한복판에 사나 전기요금이 똑같아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당연히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곳들이 굳이 발전소 근처로 갈 이유가 없겠죠. 오히려 다른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전력망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꼬여버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? 경제학자들은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. 바로 진짜 비용을 가격에 제대로 담아내는 거죠. 그게 바로 지역별 한계 가격, 영어로는 LMP입니다. LMP, 말이 참 어렵죠?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.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금 당장 전기를 1kWh 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, 이걸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거든요. 바로 그 비용을 그 지역의 전기 도매 가격으로 정하자는 겁니다. 이걸 동네 빵집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돼요. 빵집에서 빵 한 개를 더 만들려면 밀가루도 더 들어가고 오븐 돌리는 전기료도 더 들겠죠? 그 추가 비용이 바로 한계 비용이에요. LMP는 이 똑같은 원리를 전력 시장에 적용하는 겁니다. 지역마다 발전소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니까 전기를 만드는 한계 비용도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? 자, 그럼 이 LMP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전력망의 동맥경화를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걸까요? 제가 아주 간단한 모델로 그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과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, 딱 두 지역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일단 발전 비용이 싼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. 그리고 이걸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겠죠? 그런데 말이죠, 이 과정에서 전기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송전 손실이 생기고 길이 좁으면 차가 막히듯이 송전망이 혼잡해집니다. 바로 이 비용들 때문에 수도권의 전기 가격이 비수도권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전기요금 가격 차이를 뜯어보면요, 정확하게 송전 손실 비용 더하기 망 혼잡 비용이 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망 혼잡 비용이에요. 이게 그냥 길이 막혀서 생긴 비용이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. 여기에 송전망을 더 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는 미래의 수익을 알려주는 경제적인 보상 신호가 되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지금 시스템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LMP 시스템에서는 이 가격 차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으니까 시장이 알아서 저 구간에 송전망을 더 깔아야겠다고 판단하고 최적의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. 근데 지금처럼 가격이 똑같으면요, 어디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금만 낭비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. 결국 LMP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.
기업들은 전기료가 싼 곳으로 공장을 옮기려 할 거고, 발전소는 수요가 많은 곳 근처에 지으려는 유인이 생기겠죠. 송전망 투자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.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제도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혹시 이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?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LNP는 이미 검증된 세계적인 표준에 가까워요. 미국이나 캐나다, 호주 같은 나라들은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이 LNP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영국처럼 단순히 송전 비용을 나중에 나눠서 내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더 똑똑한 방식은 LNP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요, 미래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.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지어지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연료비가 안 드니까 한계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까워요.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용 차이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벌어질 겁니다. 그때가 되면 이 LNP가 보내는 정확한 가격 신호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해지겠죠?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당장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해요. 205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망은 지금보다 무려 2.3배나 더 커져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지금처럼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는 이 거대한 도전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.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. 우리 미래 산업의 혈관이 될 이 전력망을 지금처럼 동맥경화 상태로 그냥 둘 것인가, 아니면 더 똑똑한 가격이라는 신호를 줘서 스스로 최적화되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가.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